네, 2020년 2월 24일입니다. 2월도 마지막 주죠. 네, 2월 마지막 주로 들어가는 한 주의 시작인데, 주말에 이제 나온 이슈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19 환자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도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때문에 밀리긴 했는데 주말 동안에는 훨씬 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장 급락 출발은 일단 예상된 부분이었고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달리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확진자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확산됐다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긴 높죠. 근데 이전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어서 여기서 시장이 계속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주초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와도 점진적으로 바닥을 찾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꺾이긴 했죠. 특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중국에서 2월, 중국의 2월 자동차 판매가 90% 이상 급감했다라는 부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이렇게 확산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자동차를 이렇게 쉽게 구매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리스크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미국의 2월 제조업 지수도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견조했던 것은 물론 미국에는 이제 코로나19 환자 확진자 수가 이렇게 팍팍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의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19가 미국의 지표도 조금 타격을 입힐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조금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번 주는 아마 미국 지표에 대한 지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 기업들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대 밀렸고요. 그다음에 애플 2% 밀렸고 인텔 1%대 밀렸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꺾였는데 제가 반도체 업황을 항상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DXI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디램 믹스 체인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프 움직임만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수치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DXI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 최근에 조금 꺾였어요. 조금 꺾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반도체 지수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IT 대형주들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버텨주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장 큰 화두는 금인데 지금 금 가격이 거의 폭등이에요. 폭등. 그쵸?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아주 쭉쭉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되는데 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데요. 지금 달러가 강세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따라가기에는 어렵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데 금 가격이 좀 출렁출렁하기는 해도 당분간은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추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꺾이는 시기가 시장의 바닥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언제 추세적으로 꺾이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면 국내 증시는 지금 이제 지지선이 여기서 나와요. 200일 이평선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지가 돼야겠죠. 네. 여기서도 지지가 안 되면은 네, 2000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00선, 2080에서 2100선, 네, 요 정도를 종가까지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조금 더 무너질 수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우려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초까지는 시장에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는 엄청 우려스러운 수급은 현재로서는 아니긴 아니에요. 외국인이 많이 던지긴 하는데 기관이 조금 받쳐주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750억을 사긴 사요. 물론 이게 이제 개인의 그 반대 매매 물량 출해 그 부분 때문에 약간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선물을 보시면은 지난주까지 외국인은 선물 부분에서 매수를 하긴 했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늘은 이제 매도지만은,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000선 후반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니까요.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확인하셔야겠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지지선 650포인트 선 660이 1차였고 650이 2차라고 보는데, 지금 2차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쵸? 역시 여기서는 지지가 좀 나와줘야겠죠. 근데 이게 급락한 게 이거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매매가 좀 나오니까요. 시장이 급락하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건 뭐 당연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겠고요.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은 금통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워낙에 내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깜짝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하는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겠고, 두 번째는 부양책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내수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양책에 따른 수혜주가 뭐냐라는 것들을 아마 시장이 계속 찾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부양책이 나오는지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난주에 자동차 구매 확대 기준금리 인하 이런 거 나왔는데 부족해요. 네, 추가적인 부양책들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기술적인 지지 라인을 코스피 코스닥이 좀 지켜주는지, 두 번째는 각국의 부양책이 나올 건데 추가적으로, 그럼 그 추가적인 부양책의 수혜주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온라인 사업 중심 업종이에요. 오늘 보시면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이 더 올랐었는데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전반적으로 강세니까요. 신규 진입을 하실 때 온라인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선별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라는 게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흐름에서 중심 잃지 마시고 매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